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넣고 있는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 송원석 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히십시오.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고요. 1차, 2차, 3차 명단을 다 만들어놨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지금 상황에서 1차 쇄신안을 지금 만들었고요.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계속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어제 그 쇄신안에 대해서는 별 말씀 없으셨나요? 다구리? 다구리라는 건 안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다들 말씀하시는데 그게 있었던 얘기니까 그냥 다구리라는 말로 어제 떠낸까지 언급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당에 지금 책임지는 분이 없다라는 것이 국민들 눈에 너무나 답답한 것이고 아름답게 책임지는 국민들의 모습을 제가 지금 부탁드리는 그런 차원이 굉장히 중요한 차원입니다. 오늘 회의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윤희숙 위원장이 혁신 위원장으로서 고민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했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앞서서도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지금 특검의 수사망이 국민의힘 의원들로 막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요새 국민의힘 지지율도 안 나오고 혁신위도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 같고 그야말로 지금 첩첩산중인 것 같습니다. 원래 살다 보면 예. 그렇게 어려운 시기 때 어려움이 한 번에 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같이 오기 때문에 예. 지금 국민의힘 보수정당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 패배 그리고 총선 패배 그렇기 때문에 아주 탄핵까지 당한 정당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예. 탄핵을 당한 정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민들 볼 면목도 없고 네.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후보 교체 그런 것은 정당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과오를 범한 정당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앞으로 수습하려면 그동안에 있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뼈를 깎는 아픔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계속 네. 반복되고 있다고 봅니다. 뼈를 깎는 아픔을 겪어야 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이번에 인적 쇄신안을 발표하고 또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강하게 안을 내놨는데 네. 안철수 혁신위에 이어서 지금 윤희숙 혁신위도 쉽게 흘러가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글쎄요, 저는 이렇게 혁신하다가 당이 깨지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깨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노이즈 마케팅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마케팅에 일종일 수 있나요? 이게? 그런데 지금 마케팅 할 시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저는 당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지금 청문회 정국 아닙니까? 예. 야당이 가장 힘을 쓰고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기간은 청문회 기간인데 네. 특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첫 청문회이기 때문에 이 소중한 시간을 왜 노이즈 마케팅을 써서 이렇게 시끄럽게 해서 국민 관심을 분산시킬까? 그것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러면 지금 차기 전대가 22일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미?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차기 전대가 혁신 전당대회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당대표 후보들이 나와서 당의 혁신에 대해서 백과장면식으로 계속 주장을 하고 지지를 호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짧은 한 달 동안 어떤 혁신을 하려고 하는지 저는 누구 특정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그리고 헌재에 갔던 그리고 또 리셋 코리아 같은 이런 세미나 전환계 씨와 같이 했던 이런 당 대표 비대위원장까지도 물러나라. 정계 은퇴해라. 인적 쇄신 대상 4명 인적 쇄신.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게까지 한다고 해서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들어보면 혁신위원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 혁신위원회에서 내부적인 위원들이 토론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네. 내부적인 위원들은 이거에 대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예. 토론을 한 적이 없고 그리고 언론에 뚝 던져놓고 그다음에 이것이
최고위원회 가서 비대위원회에 가서 이것이 승인이 돼야 되는데 예. 아직 승인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노이즈 마케팅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정환 교수님은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정당사에 정말 흑역사의 새 장을 열고 있다. 역대 총선에서 대패하고 또 탄핵까지 당한 대통령을 배출했고 그리고 대선에서도 대패한 정당이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졌는데 변화와 혁신의 의지를 이렇게 안 보인 정당은 저는 살다 처음 보는 당입니다. 이게 이제 노이즈 마케팅일 그러니까 수도 있다라고 지금 윤희숙 말씀하셨는데. 혁신위원장이 뭐 자기 정치한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모든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아니 국민의힘 당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인적 쇄신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다시 태어날 수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이 됐을 때 쌍권의 퇴진을 얘기한 것도 그런 인적 쇄신을 얘기한 거였어요. 근데 네. 그거 안 받아들여지니까 출범도 못하고 좌절됐습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안철수 위원장과는 조금 출범도 못했으니 예. 조금 톤 다운 해가지고 쌍권은 좀 나중에 얘기하고 예. 일단은 중진들 이 내분의 이제 소위 그 퇴진을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도 씨알도 안 먹히는 상황이에요. 뭐 했다가 오히려 뭐 본인 스스로 다구리 당했다라고 할 정도면 이제 순화를 해서 약간 몰매를 그렇죠. 맞았다. 몰매를 이런 맞았다 이 식으로 정도로 표현을 표현을 하겠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예. 이 정도면 이게 정말 대선에서 지고 총선에서 지고 정말로 탄핵까지 당하고 지지율이 10%인 정당이 맞냐? 네. 이 상황에서도 자기들의 기득권, 주류의 기득권 이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정당이 과연 앞으로 정말로 제대로 된 정당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네. 국민의힘이 소멸의 단계로 접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내부로부터 외부에서 보는 게 아니고요. 예. 당 내부로부터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혁신위가 뭐 여러 가지 안을 좀 내놓고 있는데 비대위에서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끄떡 안 하고 있고 또 지목된 분들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혁신위가 혁신안을 잘못 내놓은 건가요? 아니면은 당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가 문제인 건가요? 그런 안을 내놓을 수가 있고 예. 그러나 방식에 대해서 제안은 할 수 있지만 지금 제안한 거라고 봅니다. 예. 타당하다고 봅니다. 일정 부분. 그러나 시점이 문제다. 국민의힘이 지금 107명이 똘똘 뭉쳐야만 민주당의 200석을 저지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구 나가라 그럴 계제는 아니다. 다만 정당에서 개혁이라든가 인적 쇄신은 선거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지금 뭐 윤희숙 혁신위원장처럼 해서 한 30몇 명,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천막당사 때처럼 37명, 6명 그 정도에서 당을 나가라. 그러면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완전히 200석을 넘는 민주당한테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200석을 저지하는 그런 국민의힘은 아직까지는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인적 쇄신이라든가 혁신을 하는 것은 예. 결국은 선거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8월에 새로운 당대표를 뽑고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때 전반적인 당의 문화라든가 이런 걸 쇄신을 하면서 그리고 2년 반 뒤에 있을 총선 때 인적 쇄신을 대대적으로 하면 국민들이 다시 보수 정당의 가치, 존재감 이런 것들을 인정할 시기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혁신을 길게 보고 가야 된다. 그렇게 급해서 혁신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혁신위에서 인적 쇄신안은 좀 지금은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네. 내놓을 수 있는 혁신안이 뭔가요? 그러면 국민의힘을 정말 아까 뼈를 깎는 아픔으로 좀 깎아서 쇄신을 하려면 뭘 보여줘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거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과거에 그 천막당사 때처럼 그렇게 지도부가 절절하게 현장에 나가는 겁니다. 물론 이재명 정부에 맞서는 것이 아니고 네. 현장에 나와서 생활 정치처럼 하고 그리고 당원 중심으로 당을 이끌어가면서 그리고 상향식 공천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당내 원외위원장들과 같이 하는 네. 그런 힘을 모으는 그런 혁신이 지금은 중요하고 예. 그리고 힘을 모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이제 내각이 완료가 되고 국무회의가 구성이 되고 이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삿바싸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선명야당의 기치를 국민의힘이 여기에서 걸지 않으면
그러면 누가 집권 여당을 견제합니까? 야당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힘을 모으되 그러나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극우라든가 뭐 극좌라든가 이런 어떤 논리에 빠지지 말고 정말 국민과 당원을 위한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의 가치 이런 것을 내부적인 토론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도 문제 제기를 참 우려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이제 시기가 문제다. 지금은 단합할 때다. 똘똘 근데 뭉칠 이 때다. 얘기를요. 총선 전에 위기론이 나왔을 때도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단합해야 된다. 그래서 어떠한 변화와 혁신, 인적 쇄신을 총선 때도 안 했어요. 공천 때도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계엄 때 심지어 계엄 때조차도 우리는 뭉쳐야 된다 그래서 당사에서 뭉쳤습니다. 계엄 해지 안 하고. 그리고 대선 때도 우리는 뭉쳐야 된다. 후보 바뀌고 뭐 난리가 났는데도 그거 비판하면 안 된다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 혁신합니까? 국민의힘은 그러면서 단합해야 된다는 미명하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위 계엄까지도 맹종하는 그런 흐름을 이어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도 단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언제 혁신을 할 건지는 절대 모르겠어요. 이 당이 없어지면 혁신할 겁니까? 좀 그런 점에서 뭐 지금은 저는 백약이 무효하다고 봐요. 역대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뭐 최재형 혁신위원장, 그다음에 인요한 혁신위원장,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미 진단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적 쇄신이 필요합니다. 주류 교체가 필요합니다. 네. 나왔는데 그 기득권을 쥐고 있는 층이 지금 그걸 안 놓고 있는 게 핵심이다. 국민들 다 압니다. 예. 이걸 회피하면은 저는 국민의힘 소멸과 분열의 길에 접어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요. 국민의힘에서는 또 한국사 강사 출신인 전한계 씨가 입당을 한 사실이 뒤늦게 또 알려져서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전한길과 함께 수만 명이 국힘에 같이 가입한 거야. 진짜 국힘은요, 앞으로 전당대회 당대표 되는 사람 누가 될 것이냐. 윤 대통령을 품고 전한길을 품고 가는 사람을 저는 전당대회에서 국힘 당 대표가 되고 최고위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지지할 겁니다. 실제로. 우리 같이 지지하시죠. 예, 앞서서 아까 장 원장님께서는 혁신을 제대로 하려면 이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좀 길을 잘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한쪽에 많이 치우쳐 계신 이 전한계 씨가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고 이것도 한 달 전에 입당을 했는데 지도부는 그동안 이걸 몰랐다는 상황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입당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당은 온라인 입당이 있고 그리고 페이퍼 서면으로 입당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각 시도당에 입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당 입당을 해서 입당을 하면 자동적으로 보니까 전한계 씨 본명이 전유관 씨인데 조직국에서 발표한 걸 보면 6월 8일 날 온라인 입당을 신청을 했고 그리고 6월 9일 날 당연 입당 처리를 해서 지금 당원 신분인 것은 이제 사실인데 이것에 대해서 민주정당으로서 전한계 씨가 뭐 아무리 극우적인 행동을 보인 게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뭐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본인이 민주정당에 입당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서울시장이라든가 무슨 출마하기 위해서 입당을 하는 경우는 당에서 어떤 스크린을 통해서 하지만 개별 입당하는 경우는 이것을 어떻게 꼬집어내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이 당원이 484만 명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412만 명인데 거기에 돈 내는 권리당원, 권리당원은 민주당이 245만 명, 그리고 국민의힘은 79만 명, 8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한길 씨가 입당한 것은 그냥 평당원입니다. 그래 평당원이기 때문에 평당원이 입당하는 것까지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전한길 씨 입당을 막는다. 만약에 알았어도 그러면 그것이 올바로 된 그리고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들어와서 당에서 뭐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철학이라든가 이념 그런 것을 주장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은 당의 건강성으로 인해서 이것을 자동적으로 해소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전한계 씨가 정말 그냥 평당원으로 있을까요? 요즘 나오는 발언들이 굉장히 좀 묘한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가 없으면 내가 당대표를 출마하겠다.
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대표라도 나가겠다는 건지. 글쎄 뭐 대표 뭐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이제 그것은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여러 문제가 가지 있을 수는 있다고 조건이 하지만, 있으니까 그리고 있지만 뭐 나와도 뭐 같이 경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민주정당이고 물론 우리 400만 당원들이 전한길 씨를 선택을 할지 예. 하지 않을지 네. 대의원들이 선택할지 선택을 하지 않을지는 네. 당원들의 뜻이고 만약에 당원들이 전한길 씨에 대해서 당대표로 선출을 한다면 네. 그것이 당의 방향이고 목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예. 지금 현재로서 이렇게 들어와서 물론 야권에서 비판하는 것을 국민의힘 비판으로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보수 정당 아니겠습니까? 예. 갑자기 들어와서 대표를 한다고 해서 대표를 시켜줄 정당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정당당하게 경선에 들어와서 네. 겨뤄보는 네. 게 맞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친길게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거든요. 맞습니다. 만약에 전한길 씨가 진짜 이제 전당대회라도 나온다면 그 영향력, 존재감 이거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국민의힘이 아까 역사와 전통이 있는 당이라고 그랬는데 예. 역사와 전통에서 배워야 돼요. 과거에 새누리당 시절에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팩스로 입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아무도 몰랐어요. 석 달 뒤에 그 사실이 밝혀졌을 때 예.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우리 이제 확인했네? 이런 사람이 우리 당에 입당하는 건 안 돼. 그래서 석 달 뒤에 출당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네. 왜 지금은 전한길 씨에 대해서 출당을 못 시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미 전례가 있는 일이고요. 예. 의지가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럼 왜 전한길 씨의 입당과 지금 소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을 당대표로 밀겠다라고 하는 네. 이 얘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쫓아내지 못하느냐? 이들이 지금 현재 당 내의 혁신과 변화, 즉 소위 말하는 친윤계의 이선 후퇴, 인적 쇄신을 막아줄 최고의 방패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지금 수수방관하고 있는 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한길 씨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개인 전한길이 아니에요. 전한길 씨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네. 헌법기관인 선관위와 헌법재판소를 부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 즉 헌법체계의 결정을 부정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대표적인 헌법체계 부정론자인데 이런 사람을 갖다가 입당을 시키고 그 사람이 소위 말해서 파면당한 대통령을 옹호하겠다라고 이렇게 헌법의 결정에 반헌법적인 행위를 하는 거를 예. 국민의힘 지도부가 수수방관하고 심지어 그 표, 소위 극우표의 눈치를 보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힘이 내란 옹호당에서 벗어날 의지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를 자임하는 꼴밖에 안 된다.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전한길 씨를 출당시키지 않고 네. 또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게 놔두는 거 이거 자체가 국민의힘이 지금 얼마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누구라도 손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로 국민들 앞에서 창피한 발가벗은 권력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되게 추악하게 느낍니다. 그렇게 뭐 추악하게 느낀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모멸감을 느낀다 그런 이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당헌 단계에 보면은 해당 행위자가 있으면 그것은 출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전한길 씨가 뭐 국민의힘에 해당 행위를 한 것이 있습니까? 당원으로 이미 들어와 있는데 그렇다고 당신 나가세요 출당 그런 것들은 공당이라면 어떤 당헌 단계에 따라서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당의 윤리위원실인가 여기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서 그것에 당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러면 네. 당헌 단계에 따라서 출당을 하면 될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뭐 전한길 씨를 제가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예. 당대표 선거에 혹시 본인이 나온다 하더라도 되겠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왜요? 불구하고 10만 명의 당원을 가입시켰다고 하고 10만 명이 본인의 영향력이 아니 있다고 정당의 강조를 하고 당원이 10만 명이라고 하지만 10만 명이 다 자기 사람은 아닙니다. 뭐 만약에 제가 당원을 모집해서 10만 명을 모집한다고 해도 네. 각자 거기에서 한 3만 명은 투표를 하러 올 것이고 그 중에서도 각자 자기 선택하는 것이 각자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얘기하는 10만 명이고 예. 만약에 80만 명 중에서 10만 명, 그 10만 명을 저는 어떤 일반 평당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돈 내는 책임당원이 80만 명 중에서 10만 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만 명이 어떤 대표의 변수는 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정당이고 자유로운 정당이고 그래서 당의 어떤 당원들의 어떤 그 의견 그리고 흐름에 의해서 이런 방향이 안 된다. 그러면 이와 배치되는 그런 당 대표를 우리 당원들이 뽑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자연스러운 그런 형태가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예. 일단 8월 22일에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날짜가 정해졌고 앞으로 누가 당대표를 맡아서 이 국민의힘을 살리느냐 이제 이 부분이 관심인데 오늘 오후에 사진 한 장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함께 만나서 뭐 식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사람이 만난 장면이 공개가 됐는데 그동안에 왜 두 사람이 만나지 않고 있느냐, 좀 손을 잡으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좀 방법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온 상황에 지금 두 사람이 만난 게 잡혔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앞서 국민의힘 내부에 건강한 목소리가 없는 게 아니다. 예.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또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그리고 인적 쇄신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당 내부의 목소리가 존재를 합니다. 다만 그런 목소리가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쌍권 얘기했다가 되지도 못하고 좌절돼 버렸고 또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중진 후퇴 얘기를 했다가 지금 뭐 거의 그 자기 정치하냐 네. 이러면서 집단으로 그냥 그 맹비난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당 내에 어쨌든 변화를 주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자 두 사람, 예. 당 전당대회에 나갈 가능성이 높은 두 사람이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에도 당대표 출마가 유력한 상황인데 네. 자, 그랬을 경우 당 내의 변화와 혁신, 즉 당원들에게 호소해서 지금의 이런 국민의힘의 예. 어떤 역사에 역행하는 걸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목소리가 저는 자연스러운 만남으로 이어지고 있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좌절할 경우에는 어떡할 거냐. 예. 이 부분도 좀 고민해봐야 된다고 봐요. 예. 그냥 좌절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극우 세력이 아까 전한계 씨 얘기처럼 예. 과거에 태극기 부대나 뭐 지금 뭐 통일교 일부가 뭐 들어왔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예. 소위 극우 세력들이 대거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했을 경우 그러면은 혁신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지 예.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지금 관심사로 지켜보는 대목이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오늘 두 사람의 만남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만남이 될 거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뭐 보셨나요? 의미 있는 만남이 될지 꼼수가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차피 당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당원의 뜻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철수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회동을 한 것은 지금 전당대회가 이미 결정이 됐고 이달 말에 후보 등록이 30일 이틀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김문수 후보가 나오는 것을 상정을 해서 후보 누가 과연 김문수 후보랑 대항할 것인가 두 분 중에 한 분이 네. 그런 수기를 지금 하는 단계에 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저는 저는 사진을 보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볼까요?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벌써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첫 경선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떤 결과 나왔는지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충청권 권리당원 선거인단 수 10만 8,802분입니다. 유효 투표자 수는 5만 5,988명입니다. 투표율은 51.46%입니다. 기호 1번 정청래 후보 득표수 35,142표, 득표율 62.77%. 기호 2번 박찬대 후보 득표수 28,846표, 득표율 37.23%입니다.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제2차 임시 전국 당원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충청권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 및 개표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표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역 순회 경선 첫날인데 폭우가 너무 많이 와서 이제 순회 경선은 취소하고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첫 충청 지역의 경선 결과가 나왔는데 정청래 후보가 62.77%의 좀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고 첫 지역에서는 좀 승리를 가져갔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 보십니까? 뭐 일단 뭐 정청래 후보가 권리당원에서 여론조사에서 그동안의 우위를 보여왔기 때문에 예. 우세할 거다라고 예측은 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1차이긴 하지만 네. 생각보다 더 높았어요. 예. 결국은 지금 민주당 내부의 권리당원들, 즉 강경한 권리당원들의 목소리가 결집하고 있다. 그럼 왜 다 강경해졌느냐? 예. 이재명 대통령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의 지금의 어떤 역변, 그러니까 지금 변화와 쇄신 앞에 순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그것에 저항하는 모습이 너무나 뚜렷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지금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대통령은 일만 하셔라. 예. 치고 나가는 건 내가 치고 나가겠다. 이런 목소리가 예. 주장이 이 강경 당원들의 귀를 갖다가 예. 굉장히 잘 이렇게 뚫어준 거 아니냐. 예. 그런 점에서는 지금 이게 나비 효과예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금 그 혼란과 그 변화의 어떤 그 역행하는 모습이 예. 민주당에서 더 강경한 목소리가 더 높아지는 그래서 더 강성 지도부가 들어서는 네. 이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좀 그런 점은 앞으로도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정청래 체제가 들어설 경우 예. 소위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뭐 가뜩이나 이제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면 또 입법 전쟁을 펼칠 텐데 네. 좀 더 그 강경한 대립 구도로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전망들도 나오는 근거가 되는 거죠. 첫 지역이 충청 지역이었잖아요. 충청 지역에서 정 후보가 큰 표차로 박 후보를 이겼다. 이러면 앞으로 이제 나머지 지역 경선 결과는 저희가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호남하고 수도권인데 예. 사실은 호남에서도 지금 이제 정청래 후보의 인기가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권리당원들에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민주당 당원들이 모든 당원이 다 전당대회 투표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투표율 보면 51.6%입니다. 예. 51.6%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고관여층 또 적극적인 참여층이 이제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하고 또 달라요. 야.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전국에서 민주당이 뭘 해야 되느냐. 대통령은 일하고 민주당은 입법 빡빡해서 검찰 개혁도 하고 네. 또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 당원들 또 국민의힘 의원들 내란이라든지 이런 데 관여돼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 체포동의안 처리 빨리빨리 하고 예. 이런 목소리가 지금 이제 커지는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단순하게 뭐 누가 더 인기가 있냐 이 문제를 떠나서 예. 지금 민주당의 당원들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더 강경해지고 네. 더 빨리 민주당, 그러니까 소위 칼자루를 휘두르는 민주당을 보기를 원하는 목소리가 반영된 거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예, 사실 인사청문회 전국에서 갑질 의혹이 불거졌던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도 정청래 후보와 박찬대 후보 간 목소리가 묘하게 조금 달랐습니다. 박찬대 후보는 국민 눈높이를 좀 강조를 했고 네. 정청래 후보는 강 후보를 오히려 응원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의 경선 결과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 당원들이 좀 더 이제 강한 목소리, 강성 쪽에 조금 더 마음이 기운 건 아니냐 이렇게 좀 점쳐주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통적으로 보면은 충청 승리가 최종 본선 승리 그것은 공식화돼 있습니다. 특히 정청래 의원이 고향이 충남 금산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충청의 아들이라고 했고 그리고 외갓집이 전북입니다. 그래서 전북의 아들이라고 이미 전북에 가서 또 얘기했고 예.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유리한 게 또 서울 마포 출신 아닙니까? 지역구가 또 거기 지역구가 서울입니다.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박찬대 의원보다 우세한 면이 많고 특히 나팔수인 김원준 씨가 지금 정청래 의원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지금 충청 표심을 움직여서 최초의 승리자가 마지막에 승리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정청래 의원이 지금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당청 관계 이거에 대해서는 뭐 영향을 끼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네. 수평적인 당청 관계가 사실은 합리적입니다. 수직적인 당청 관계보다도 그래서 지금 55%의 권리당원들이 정청래 의원을 지지한 것은 뭐 지역적인 민심도
같은 출신이라는 그런 네. 것도 첫 번째로 있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수평적인 당청 관계로서 당의 여당으로서 역할을 똑바로 할 후보가 누군가 대통령 소위 말해서 용산에서 하명을 하는 그런 대표보다도 당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정청래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 오늘에 나온 표심이라고 결과라. 봅니다. 예, 뭐 아직 경선이 좀 남아 있으니까요. 결과까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번 주에 그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가장 좀 논란이 컸었던 이진숙 후보, 강선우 후보에 대해서 이번 주말쯤에 아마 이제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리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지금 여당에서도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고, 아유 대통령 지지율도 높게 나오는데 이거 그대로 가도 괜찮다라는 목소리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어떤 판단 내릴 거라고 예상하세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취임 초에 그래도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봐요. 예. 하나는 통합과 성장이라고 하는 거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인사에서 굉장히 유연했다. 전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 그대로 쓰는 경우도 많았고, 네. 그리고 보수에서도 뽑고 또 진보에서도 뽑고 인사를 참 유연하게 접근하신다, 이런 평을 봤는데, 저는 지금의 이런 높은 지지율이 한두 명 낙마한다고 해서 저는 지지율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강행해도 오히려, 안 떨어져요. 오히려 강행해도 안 떨어지지만 오히려 한두 명 낙마하면은요, 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더 올라갈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유연함은 합리적인 것, 이런 거에 기반하는 거거든요. 네네. 지금 단순하게 지지층이 아니라 예. 중도층이 완전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는 쪽이잖아요. 예, 좀 예. 그런 점에서 오히려 한두 명 낙마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더 견고하게 끌어줄 거라고 봅니다. 강행해도 지지율 안 떨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너무 오만한 그런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국민과 특히 뭐 경실련이라든가 이런 그 전교조라든가 이런 외부 단체에서 민주당 우호 단체에서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오만하고 불통한 그런 이미지를 씻어야지 된다고 보고 두 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지명 철회라든가 자진 사퇴를 하는 결단을 것이 내려야 답이라고 한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